어서 오세요. 종종 앞에 시간 끝나고 나서 정리하고 2시간 준비하느라고 조금 제가 시간을 이렇게 쫓을 때가 있어요. 들어온 우리 선수를 먼저 출석해 주시고 예로 돌았다든지 비디오에 대한 뭔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사항도 개인톡으로 저한테 알려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알려주세요. 여러분 다음 주까지 유산 답사 프로젝트 이제 제출하셔야 되는데 답사 활동에 대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한편 궁금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지난주에 올려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셨는지 오늘도 높아심에 좀 그런 얘기들을 먼저 첫 번째 시간에 좀 하고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선수들이 그 답사의 이야기들을 멋진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런 얘기들을 먼저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오늘 이 수업 시간에 여러분이 충분히 다 묻고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아마 거의 많은 선수들이 답사를 다녀오셨을 텐데 그 답사의 내용을 잘 피니싱, 폴리싱 해가지고 좋은 프로젝트로 과제가 제출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1분 정도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여러분들 수업을 위해서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는 지금 필요한 준비를 다들 하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은비야 2개로 들어오는 모양인데 또 하나 들어오는 것이 이게 시간 잡아먹잖아. 이럴 때는 기다리지 말고 일단은 그 기계를 껐다가 다시 줌으로 들어와봐. 이렇게 지금 들어온다고 하면서 한참 시간 걸리는 건 뭔가 지금 네트워크이든지 아니면 기기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가만 기다리지 말고 취소하고 나서 그 기기를 다시 리프레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와봐.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입실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거의 이제 먹통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참가 좀 누르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좋습니다. 먼저 다음 주 과제에 대해서 한번 교통 정리하고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 여러분 우리 사이버 캠퍼스 지금 보이시나요? 네, 다행히 고마워. 여러분들이 그 액션을 좀 취해주면은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공지사항방에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올렸던 내용들이고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백석톡에도 올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주에 어떻게 과제를 받을지에 대해서 과제 내용에 대해서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 백석톡에서 그 사이버 캠퍼스 확인도 가능합니다. 유산답사 프로젝트를 파워포인트로 PPT로 제출하는 선수들하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제출하는 두 부류로 갈릴 수 있어요. 자, 파워포인트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분량은 8장 내외라고 수업 계획서에 이미 첫째부터 안내를 드렸지요. 그리고 이 과제는 사이버 캠퍼스 과제방 만들어 놨습니다. 과제방으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제출할 때 파일명을 얘기했는데 계속 틀리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유산답사 이름. 지금은 우리가 07 교육 이름 이렇게 올리잖아요. 유산답사 이름으로 제출하시고요. 이 프로젝트를 파워포인트로 준비할 때는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목적으로 내가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수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프로젝트 안에 PPT 안에 분명하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확인드리고요. 이게 미진할 경우에는 이번 주에 보완을 해주시고요. 또 이제 작업을 하는 친구들은 요 포인트 우리가 매번 토론 수업을 통해서 경험하는 요 포인트를 잘 이렇게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대하기는 보다 많은 선수들이 유튜브로도 동영상으로도 이 답사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그 기대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뭐 4, 5, 6분 뭐 이렇게 4, 5분 내외로 동영상을 준비하는데 파일 크기 때문에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가지지가 않아요.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가지지 않기 때문에 네이버 메일은 큰 파일을 갖다 대용량 파일을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네이버 메일로다가 여기 메일 주소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네이버로 보내십시오. 네이버 제 개인 메일로 보내시고요. 제출할 때 파일은 유산 답사하고 오늘 우리 반 같은 화요일 날 반이 제가 수요일 날 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메일로 받게 되면은 이 자료를 구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동영상 보내는 친구는 유산 답사 그다음에 한 칸 띄고 화요일 여러분 이름 수요일 친구들한테는 제가 수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동영상을 제출해 주시고요. 바로 거기에 대한 설명, 왜 이거는 네이버로 받는지에 대한 그 설명을 잠깐 붙였고요. 마감 기일은 두 형태의 자료 모두가 우리가 8주차, 9주차, 10주차 이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할 거거든요. 발표를 할 거거든요. 8, 9, 10주차 발표에 상관없이 모든 선수들은 다음 주 월요일 날 10월 19일 날 자정 전까지 메일이나 사이버 캠퍼스로 제출하고요. 그 이후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감점 처리를 이것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행 일정에 대해서는 확인하시고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질문 없습니까? 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꼼꼼히 본 친구도 있고 꼼꼼히 안 본 친구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몇 가지 지난 학기에 좋은 사례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게요. 좋은 사례들을. 그래서 그 사례들을 가지고 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저랑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가 이걸 좀 더 진짜 일찍 얘기해 줬어도 좋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끼가 중요하니까 충분히 가이드라인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그 끼를 가지고 진행하되 이제 최종적으로 벤치마킹을 한 번 더 하고 준비하면은 더 재미있는 작업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자, 8쪽이라고 했지만 이 친구는 분량은 많습니다. 근데 제가 14쪽이나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가이드라인이에요. 가이드라인. 꼭 그것을 꼭 그렇게만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정도면 되겠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니까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우리가 시간이 많지가 않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주면은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왜 코치가 여러분들한테 이 과제 수행을 위해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서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소개한 이유를 뭘로 보셨어요?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될 테니까 그런 관심으로다가 첫 번째 PPT 사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틀 제목 붙여보라 얘기했잖아요. 이 친구가 북한산 능선을 따라서 만난 문화재. 재밌잖아요. 북한산 능선을 따라서 만난 문화재. 자, 목차는요. 어떤 이유에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코스는 어땠고 만난 문화재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자 발표 대상과 목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발표 대상은 주말에 피크닉을 가면서 건강에 신경을 쓰면서 역사까지도 문화까지도 이렇게 같이 해보고자 하는 진지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많거든요. 바로 그런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에게 그렇게 건강도 챙기면서 역사도 알리고 싶은 그런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삼아봤습니다. 재밌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프로젝트라는 목적에도 맞고 그러면서 이런 대상을 향해서 산으로 캠핑을 가는 아웃도어가 코로나 시대 때는 더 유행이라고 하지요. 요즘 시대 때 등산 인구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등산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낚시하는 인구와 등산하는 인구가 우리 사회 취미 활동으로 굉장히 많은데요. 등산을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싶다. 그러면서 등산도 하면서 문화대도 챙겨볼 수 있는 이런 자극, 이런 발표를 위해서 수행하는 답사 프로젝트가 바로 이 친구의 프로젝트라고 하는 거. 굉장히 우리에게 호기심을 불러주고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여러분들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이런 선정 이유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산을 갔다 온 거예요. 북한산에 여러 코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코스들 난이도, 시간 이런 거 다 분석했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답사를 다녀온 그 코스는 북한산성 코스였다. 그러면서 북한산성 코스는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정 속에서 만난 문화재가 산성이 있었고 산성은 간단하면서도 충분히 우리한테 충분히 정보도 주고 충분히 알릴 수 있는 글도 적절하고 발표에 충분히 설명 붙이면 충분히 발표가 가능하니까 그리고 그림도 충분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가는 여정에서 잠깐 동영상까지 들어가도록 그런 일부 동영상 PPT의 일부 동영상을 사용하는 그런 재치까지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무량사라고 한 사찰의 역사 답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덕암사에서 만나는 그런 다음에 생각보다 삼국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문화재가 많이 있었고 북한산성 이 계획을 짜서 답사 갔을 땐 북한산성 분명히 있으니까 북한산성만을 답사한다고 사실은 답사 여행을 시작했는데 산을 타면서 알지 못했던 문화재들 그 풍경을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정신이 맑아지면서
아, 정말 이곳은 자기가 가정을 하고 찾아갔어요. 선택을 해가지고 가족들과 같이 관광과 역사의 문화재를 찾으면서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여행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설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그거는 확신을 하고 돌아왔다는 느낀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친구하고 갔던 것 같은데요. 다음번엔 정말 나도 남들에게 가족들하고 오세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가족들과 함께 다른 곳을 다시 오고 싶을 만큼 좋은 답사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보고서였습니다. 프로젝트였어요. 자, 왜 제가 이걸 여러분들 벤치마킹으로 소개했을지 여러분 한번 누구 발표 들어볼까요? 이 PPT의 강점,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강점이 뭐가 있을지 누구 발표 한번 해보시겠어요? 사복 이기훈 발표하겠습니다. 네, 기훈이. PPT에서는 사진이나 글이나 사진도 좋지만 글만 이용한 발표가 아니라 사진이랑 영상이랑 글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효과적으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추천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좋아요. 또 한 친구만 더 들어볼까요? 우리 소개할 사례가 많습니다. 4번 고다현 발표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첫 시간에 저희가 한 명의 역사가가 되기를 꿈꾼다고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시선으로 본 역사의 현장을 눈에 확 들어오게 잘 표현해 주신 것 같아서 눈에 띕니다. 네. 다현이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제가 이번에 답사는 생활 답사, 여러분들이 유명하다는데 멀리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서 무명의 역사 유적지들을 답사하면 좋겠다. 그걸 난 좀 높이 여러분들 격려하고 싶다. 늘 우리가 가는 경복궁, 늘 우리가 가는 수원 화성, 이런 것이 아니라 유명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의 생활 공간, 반경 안에서 답사를 해보라고 굉장히 크게 격려를 쭉 해왔거든요. 근데 다현이 얘기처럼 작은 역사가 작은 답사를 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북한산 능선은 관광지로서는 서울 시민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산악 등산으로서 이 등산으로서만 알려져 있는 이 북한산을 갖다 이 친구가 답사지로서 색깔을 입혔어요. 그리고 색깔을 너무 잘 입혔어요. 시선이 너무 참신하고요. 이거는 정말 좀 적극적으로 홍보한다고 한다면은 서울시에서 이런 프로젝트 해가지고 문화재청과 서울시가 같이 해가지고 북한산을 이렇게 답사 여행을 같이 가요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해도 굉장히 서울 시민들 많이 공감할 만한 그런 참신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활 속에서 찾았어요. 그리고 자기도 감동이 있으니까 앞으로 산을 갈 때도 답사하면서 산을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또 내 가족들과 다시 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써먹겠다는 의지도 분명했고요. 감동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창의적인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좋은 벤치마킹의 소재로. 어떤 면에서 여러분 보세요. 디자인적으로는 내용은 참 실은 디자인적으로는 이거 특별히 PPT 디자인 특별히 장점 있다고 얘기할 수 없는 평범하잖아요. 거듭 얘기합니다. 우리 수업은 인문학 과목이에요. 디자인의 참신성, 미적 아름다움이 PPT 디자인을 위한 수업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이 더 아름답다면 플러스 알파는 될 수 있지만 그런 포인트를 놓치지 마세요. 내가 PPT 디자인이 약한데 그렇게 위축되지 마세요. 디자인이 약하고 강한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컨텐츠가 강하고 약한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우리 수업의 성격이라고 하는 거. 이 PPT는요. 디자인과에서 얘기하기에는 벤치마킹의 대상이 될 수 없는 PPT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 수업, 우리 수업의 답사의 사례로서는 엑셀런트, 창의적이지요, 실용적이지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걸 보면 나도 등산 좋아하는데 내가 등산하면서 이런 답사도 같이 하면 정말 더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하고도
이런 시간 가질 때 우리 친구들하고도 이런 여행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그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친구들 피드백 속에서 그런 반응들이 아주 뜨거웠어요. 좋은 사례 발표였어요. 자, 그 다음에 PPT 보이십니까? 네. 자, 안중근 공원 탐방. 여러분 가운데 안중근 공원도 있었나 싶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널리 알려진 곳은 아닌데 이 발표자의 집 가까이 있는 이 발표자가 다니는 동선에 있는 공원인데 이 과제가 있기 전에는 이 동선에 있는 이 공원에 대해서 무관심했어요. 대학생들의 과제가 주어졌으니까 뭔가 찾아야 되고 그때서야 비로소 눈을 들고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가까이 이런 곳이 있었고 진지하게 답사했고요. 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선정이가 설명. 부천에 있었어요. 이 친구가 부천 사는 선수였어요. 인접했어요. 교통도 좋았어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이에 대해서 좀 더 알리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 맞아요. 대학생들이 그런 걸 알려보자.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유튜브 동영상을 만들면 좋겠어요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푸시를 하는 것도 그런 노력을 해보자고요. 그런 채널에 여러분들의 작품을 올려보자고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이런 활동하는 것을 갖다가 백석대학의 이름으로 알려보자고요. 안중근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하고 배웠어요. 답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런 동상 이야기들, 현장의 공원의 현장의 내용들, 그리고 특별히 이런 동상이 중국의 하얼빈시, 거기에서 이 또 히로부미 2등 방문 저격했잖아요. 바로 거기서 시작된 그것이 일본의 항의에서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 클래스에서 거의 100% 모두가 처음 듣는 답사 보고였어요. 얼마나 멋져요. 그리고 제가 이 친구의 이 답사 이전에는요. 이 공원 답사는 처음 맞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맨날 듣는 수원화성 매 학기 듣는 수원화성 물론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발굴을 통해서 새로운 듣는 이야기를 우리 클래스가 계속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제가 푸시하는 그 노력이에요. 손을 자르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 거기 안에 있었던 이런 내용들, 답사를 사진을 찍고 설명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여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정도의 내용을 닮은 다음에 발표할 때는 그 설명을 좀 구술도 좀 더 붙였고요. 가능합니다. 다들 제가 8쪽이면 족하다고 하는데 너무 의욕이 강한 우리 선수들은 이렇게 16쪽까지 너무 이렇게 의욕을 강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내가 꼭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로다가 이걸 올린 건 아니에요. 자, 느낀 점. 이게 포인트예요. 집 근처지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바로 옆에 있지만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 과목을 듣기 전까지, 이 답사를 하기 전까지. 이것이 많은 우리 한국의 청년 대학생들의 현주소 아닐까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나랑 상관없었어요. 근데 이 수업을 통해서, 이 과제를 통해서 자세히 보게 되니까, 답사를 하니까 안중근사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이런 분들의 애국자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켜졌다라고 역사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등 떠밀려서 나갔어요. 근데 그 답사를 통해서 관심 갖는 것, 관점 갖는 것이 작은 역사가 되는 일 아닐까요? 라고 했는데 그 프로세스를 이 친구가 직접 발품을 팔면서 경험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돌아와서 우리에게 이 과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답사의 취지예요. 유적지와 역사 박물관들 유명한 곳 갔어도 제가 많은 도움 받겠지만은 네, 그거는 안 되고 이것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아무 생각 없이 거기만 가야 된다라는 그 생각의 선입관을 깨자는 얘기였고요. 이 친구가 그 선입관을 깼어요. 이렇게 가까이 일상 속에서, 가까운 일상 속에서 일제강점기에 아픈 역사를 새기고 배울 수 있는 바로 문화재가, 공원이 있다는 것이 너무 제게는 인상적이고 감격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더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친구가 그 이후에 얼만큼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렇지만 적어도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한 이 글은요, 단순히 학점받기 위해서 미사옥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진정성이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 프로젝트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였고요. 생활답사. 생활답사를 통해서 무관심했던 원오브 우리의 대학생이 관심과 노력, 관점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 이 답사 프로젝트가 주는 강점이었어요. 문학상선, 가천미주홀 봉사단 가을 나들이. 가천미주홀 봉사단은요, 실제 있는 봉사단이고요. 이 가천미주홀 봉사단의 이 발표자가 청소년 시절 때 단원으로서 활동했고요. 지금 대학생이 되어가지고는 자원봉사 선생님으로다가 봉사활동을 참여하는. 그러니까 이 문학산성은 이 친구의 삶의 이야기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답사지였어요. 이것도 전 높게 봅니다. 내 삶의 이야기가 연결하는 답사를 가지고 뭔가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전 높게 봅니다. 그래서 이 문학산성이라고 하는 인천에 있는 선정 이후 발표 대상, 바로 자기 후배 단원들한테 하는 거. 이거 얼마나 멋져요. 단원으로 컸다가 선배가 되어서 실제적으로 여기서 코로나 전에는 이렇게 큰 야외 활동 행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답사가 있었거든요. 써먹을 수 있는 진짜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렇게 이건 다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어떤 내용. 실제 거기를 답사하게 된다면 이런 일정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코스 몇 가지 코스가 있는데 이 코스가 날도 더울 때 우리 청소년, 초등학생까지 포함한 학생들하고 갈 수 있는 가장 가능한 길이라고 하는 그런 답사의 결과물, 그 다음에 거기서 만난 이제 문화재들. 자, 이것은 자기 이야기를 담아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 이런 답사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이 프로젝트를 진척시켰다. 그것이 이것의 강점이었고요. 여러분들도 가능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답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 사례입니다. 다 다른 사례를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자, 안산이에요. 아까는 부촌의 이야기를 하나 담았다고 한다면, 인천의 얘기를 담았다고 한다면, 이번엔 안산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 친구도 제가 여러분들 푸시한 얘기를 진지하게 들었어요. 집 주변에서 찾아보세요. 너무 유명한 데만 찾아가지 말라고. 집 주변에 잘 알려져 있는 유적지를 찾아보던 중에, 이때도 지난 학기도 코로나 상황이었거든요. 성호 이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묘소가 어디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작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답사지를 정했고, 누구를 대상으로 설계를 해봤다? 안산 주민들, 사실 이렇게 가까이 유적을 갖고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했고, 또 다른 지역이지만 이익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경기도 내 지역에 어떤 유적지를 탐방해보고 싶어하는 이런 역사를 사랑하는 분들, 다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구체적으로 이런 세 부류의 사람들한테 내 프로젝트가 좀 발표가 되면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설계를 가지고 기획을 가지고 했던 것, 아주 좋은 기획이었어요. 자, 이익묘소, 조선의 대표적인 실학자죠. 그리고 답사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먼 곳에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안내도 아주 센스 있는, 이 발표가 진짜 누구를 대상은 말로는 하고 개념 없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대상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를 갖다 최대한 이 안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거기는 성호 이 기념관도 있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찾는 사전에 예약을 하고 가세요. 그리고 사전에 그곳에서 설명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답사가 훨씬 더 내용이 잘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 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메인이었는데 의혹이 생겼어요. 답사하면서 그 이제 주변을 연구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화재가 있어가지고 기왕에 내선 김에 좀 더 열심히 해보자라고 좀 더 열심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요. 또 이것도 찾았고요. 또 최영신이라고 하는 상록수의 여자 주인공에 대해서까지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했고 이렇게 마쳤습니다. 생활 답사를 했고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의욕적이었고 그리고 창의적이면서 실제적으로 적용하려고 했던 그 모든 면모들이 이 답사를 특별하게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PPT 마지막 사례입니다. 5번째. 노송지제와 지지 대비 정조의 효심이 깃들었다. 이것도 제가 지난 수업을 통해서 처음 만나는 답사지였고요. 매번 답사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은 수원화성은 워낙 유명한 곳이라 한 케이스가 아니라 적어도 2, 3, 4케이스가 늘 발표가 되곤 했었거든요. 정조의 효심에 대한 내용인데도 이번에 처음 수원화성이 아닌 노송지대, 소나무숲과 관련된 이야기는 처음 만났어요. 이런 빈틈, 틈새, 경계, 새로운 도전, 그것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싶었던 답사의 챌린지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 친구가 너무나 잘 보여줬어요. 수원화성이라고 하는 정조라고 하는 그냥 스테레오타입에 가둬져 있던 그 안에 또 다른 틈새 문화재를 찾아서 우리한테 소개했다는 것이 강점이었습니다. 정조의 효행길이라고 하는 문화답사 산책로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효행공원과 노송지대랑 요 지점이 이 친구의 답사 지점이 되겠고요. 노송지대는 이렇게 시작되었던 정조가 이렇게 소나무를 심으면서 시작되었던 소나무가 우리 사회 조선 선비들한테 가지고 있었던 의미, 그러면서 조사 연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밖에 남지 않았고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지지 대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정조의 효용과 이런 것에 대해서 기록해온 큰 비석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느릴지 2개를 써서 느릿느릿 그만큼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을 담았다라고 해줘. 이 고개를 지지고개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에 대한 얘기. 답사평 느낌. 이 얘기는 작게 쓰여져서 여러분들이 보기가 어려울 텐데요. 이 답사는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감동을 줬어요. 여러분 이 사진 보이시죠? 그리고 요 큰 대로 길이 있고 가운데 이 차단막이 있어가지고요. 횡단보도가 없어. 이 친구는 지금 저 지지대비 있는 저쪽에 있지 않고 이쪽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이미 노송지대를 답사했기 때문에 이 날이 굉장히 더운 날이었고요. 저기를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참 많은 시간을 걸어 올라가가지고 많은 시간을 다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때 지쳐 있었고 그만할까, 노송지대를 답사했으니까 그만할까라고 하는 마음의 갈등도 굉장히 많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발표할 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더웠고 지쳤고. 그런데 노송지대 답사를 하면서 이미 정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그 정조의 그 마음이 너무 와닿아가지고 내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되겠다. 내가 저것까지는 내가 답사를 해야겠다. 스스로에게 지지 말자고 해가지고 정말 다리는 무겁고 너무 힘들었는데도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추가적으로 40분인가 뭐 더 걸렸대요.
그리고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돌아가는 게. 그래서 저렇게 올라가 다시 가가지고 요까지 답사하고 왔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포기하지 않았고 얼마나 뿌듯했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있어서 답사가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해줬어요. 이것이 답사의 의미고요. 답사의 열매였는데 그 열매를 너무나도 잘 보여줬던 케이스가 바로 이 5번째 선수의 발표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여러분도 중간에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이런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여러분들한테는 동영상을 준비했고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동영상에 대해서도 좋은 사례를 몇 가지 여러분들이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마지막으로 잘 활용해 주세요.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유튜브 가가지고 검색하면은요, BU 한 칸 띄고 K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런 것을 치면은 이렇게 BU K Culture and History라고 하는 제가 만든 채널을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채널 안에 제가 1년 전부터 시작했거든요. 저와 수업 활동을 하면서 동영상으로 과제를 냈던. 그런데 코로나가 오기 전에는 조별 답사를 제가 시켰어요. 3명, 4명, 5명 팀을 짜가지고 조별 답사를 시켰는데 지난 학기부터 여기 이게 다 조별 답사 보이죠? 지난 학기 코로나가 오면서 조별 답사는 너무 위험했어요. 그래서 지난 학기부터는 개별 답사를 보냈습니다. 개별 답사를. 그래서 그게 지난 학기 2020-1 이것이 다 개별 답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후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하길 원한다면은 바로 이 유튜브 BUK 히스토리 들어가 가지고 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생각보다 수업을 같이 한 친구들은 많은데 구독을 눌러주는 친구가 너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주 보지는 않더라도 우리 백석에서 이 수업을 같이 들었던 선수로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좀 구독을 눌러주면은 어느 순간에 세상에 우리 콘텐츠들이 더 많이 알려질 수 있으니까 우리 수업 듣는 30명의 선수들이 다 이 채널을 좀 구독을 눌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번 몇 개를 여러분들 함께 보겠습니다. 소리 들리셨나요? 네.
여러분 여기서 퀴즈 하나. 지금 이걸 열심히 쓰고 있는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퀴즈 하나. 너무 뻔한 답이 아닌 답을 가지고 한번 누가 발표해 주세요. 이 청년이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뻔한 답은 아닐 수 있다는 게 제가 힌트입니다. 아니 재미로 질문했어. 틀린 거 상관없잖아. 누가 좀 기발하게 좀 해봐. 왜 이렇게 우리 뻣뻣해? 백성원 발표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백성원 발표해 보세요. 저 이거 약간 장난으로 말하는 건데 교수님 젊었을 때 같습니다. 성훈아, 내가 우리 선수 답사에 쫓아가지고 이렇게 도와주면은 이거 공정하지 않잖아. 아 그런가요? 그렇지. 그렇죠. 성훈이의 그런 상상력은 내가 좋아하는 거야. 우리 수업은 그런 상상력을 키우는 반이야. 내가 여기 쫓아갔으면은 우리 클래스들이 그거 보고 나서 코치님 왜 쟤만 쫓아가가지고 답사하는 거 도와주셨어요. unfair해요. 그래가지고 큰일 나지. 소원 소리 듣지. 또 다른 친구 상상해봐. 아니 재미로 하는 거잖아. 왜 이렇게 뻣뻣해? 빨리 누가 해봐. 문화예술학부 김효원 발표하겠습니다. 효원이. 이 영상 만드신 분의 형부인 것 같습니다. 효원아 하이파이브. 그러니까 굉장히 유사했어. 내가 이제 뻔하다는 것은 남친 정도 되게 이럴 때 친구하고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효원이가 얘기한 것처럼 효원이는 아주 더 많이 상상을 했어. 형부 정도 이렇게 좀 이렇게 차도 태워주고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형부보다 더 불가능한 경우 오빠였어. 오빠. 형부가 도와주는 일이 사실은 오빠가 도와주는 일보다도 더 쉬울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날 이 답사에는요. 우리 발표했던 선수의 어머니, 오빠, 그리고 답사자 이 세 사람 가족 여행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 과제 때문에 출동했지만은 어머니도 정말 많이 배웠고 우리 딸이 이런 걸 하고 있구나라면 어머니가 그날 이 일제 식민박물관 다녀와가지고 열받아서 일본 놈들을 용사가 들으세요. 뭔가 엄마도 딸의 그 학업을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고 또 굉장히 뭔가를 배우고 돌아오셨고 이런 장면들이 생활 답사의 또 다른 한 케이스 그리고 당사자 본인도 물론 많은 걸 배워왔겠죠. 자, 저 많은 이름 중에 있잖아. 백석대학의 한국사 탐방도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게 내가 얘기하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꼭 계속 꽝 사회 현장과는 뭐 상관없는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해서 A를 받든 내 이야기하고 상관없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우리는 진짜 우리 이야기하고 삶하고 연결되는 공부를 해봤다는 것이고 언젠가 여러분들이 여기를 간다면 거기에는 이게 어떻게 정리되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일들이 나와 함께하는 수업을 통해서 계속 세상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굉장히 멋진 프로젝트 중 하나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 가지 다른 유형으로서 또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암사 유적지에 왔습니다. 제가 이곳을 고른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보통은 선수시대를
다루고 있는 선수 유적지에는 잘 방문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밖에도 많은 유적지들과 선수 역사를 담은 공간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 암사 유적지는 현재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위해 노력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기회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 유적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순천 문화 취재로만 했던 순천 유적지에 대해서 직접 와서 살펴보고 나니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 10월에 열리는 순천 문화 축제는 남산동 유적에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연원하며 서울 남산동 유적에 살았던 세탁기인들의 행복한 일상을 우리만의 중대로 축제를 정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순천 유적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주목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동영상 같은 경우도 우리 프로젝트라는 선수가 분명한 개념을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나름대로 상고 고대 시대 때 이런 유적들은 우리 젊은이들이 다른 유적지에 비해서 관심이 없을 것 같아 가지고 그런 관심 없는 것도 한번 내가 찾아서 소개해 봐야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그것을 찾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유적지가 앞으로 한국 정부나 문화재청에서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중에 있는 유적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을 좀 알리고 또 답사하고 싶은 취지에서 다녀왔다는 거. 아주 대학생다운 문제의식 제기 멋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다녀오고 또 열심히 해서 뭔가 그 목적을 이루려고 해서 마지막 멘트도 뭐 코로나 상황에서 그게 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축제 10월 달에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유네스코 등재가 되는데 한 표 마음 모아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뭔가 무브먼트에 대한 그런 목적까지도 담아내는 아주 대학생다운 프로젝트 수행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예시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유산 답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다 이해되었으니까 이제 다음 월요일까지 마무리하는데 혹은 또 답사하는데 촬영하는데 작성하는데 잘 참고해 주세요. 자, 질문 없습니까? 좋아요. 자, 좋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이 지금 54분이니까 12시 4분까지 우리 잠깐 휴식 취했다가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났을 때는 오늘 준비했던 조선 이야기 같이 다뤄보도록 하죠. 자, 자리에 다시 돌아온 우리 선수들은 카메라 열어주시고 또 카메라 앞에 자리하셔서 우리 두 번째 시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온 친구들은 영상을 열어주세요.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 이제 조선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선시대로, 조선시대 초중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텐데요. 오늘 굉장히 독특한 관점에 이 시대에 대한 역사를 나름대로 강연 원고로 준비한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주어지는 만큼 많은 그 강사님들을 모셨으면 하는데요. 자, 강사님들 통해서 우리가 나무에 대한 얘기, 조선이라고 하는 나무에 대한 얘기를 듣기 전에 숲에 대한 그림도 가지고 우리가 이 나무를 만나자고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발표 좀 해주세요. 고려 왕국하고 조선 왕국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차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해본다면 고려는 이렇기 때문에 고려적인 특징, 그리고 고려와 차별화되는 조선은 이러이러한 성격의 왕국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두 나라를 차별적으로 비교했을 때 가장 핵심적인 두 나라를 차별짓는 정치가 무엇인지 그 얘기, 숲에 대한 얘기 한번 누가 발표해 볼 수 있을까요? 고려와 조선, 조선과 고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는 고려는 이런 특징의 나라였고 조선은 이런 특징의 나라였기 때문에 두 나라가 제가 생각할 때는 같은 한반도에 있는 통일 국가였지만은 상당히 성격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발표를 누가, 이게 바로 숲에 대한 얘기죠. 숲에 대한 얘기. 틀려도 좋으니까 우리 선수들 누가 한번 도전해 보세요. 기독교학부 유재경 발표하겠습니다. 네, 재경이. 고려시대에는 중앙집권 체제가 많이 완전화되지 않았다고 하면은 조선 때는 중앙집권 체제가 조금 안정되게 정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재경이도 나름대로 두 체계를 중앙 집권화 문제를 가지고 설명해 본 거 좋은
좋은 시도였어요. 재밌는 시도였어요. 또 사복 이기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고려시대 종교는 불교였고 조선시대 종교는 유교였다. 그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야기한 법칙한데 다들 친북은 금이라고 오늘따라 이렇게 날 약간 쫀 것 같아. 그러지 마. 근데 이 종교는 오늘날 종교는 우리가 개인의 신앙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지만 그 시대 종교는 통치 이념이었다 보는 게 더 맞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 시대는 불교라고 하는 통치 이념으로 나라를 이끌어갔던 시대였고 조선은 유교라고 하는 통치 이념으로 나라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그 두 나라에는 따라서 특징이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쉽게 얘기하면은 화려한 고려 충자의 그 화려한 만큼이나 문화적으로 조선은 백자의 그 단아하고 절제된 소박한 어떤 그런 느낌만큼이나 두 시대는 역사 문화적으로 그렇게도 차별화되는 시대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데 있어서 불교 국가, 불교 왕국, 유교 국가, 유교 왕국은 큰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거는 사실은 좀 크게 얘기해서 확 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얘기는 저요 기대했었는데 여러분들은 굉장히 침묵 모드로 가고 있어요. 자, 또 다른 두 국가의 차별성. 어문학부 신님이 발표하겠습니다. 네, 신유미. 고려 시대에는 음서제도로 아버지의 관직을 물려받는 것이 성행했다면 조선 시대에서는 과거제로 관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한 디테일에 있어서 유교라고 하는 것은 글 쓰고 또 유교는 정치 철학이었기 때문에 과거제라고 하는 것이 조선 왕국에서는 굉장히 일찍부터 정착이 되어서 그런 조선의 관료제가 이제 체제를 잡혀간다고 한다면 고려 광종 때 과거제를 도입했는데 그 도입 목적 중에는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기존에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서양식으로 표현한 귀족들, 지역의 맹주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과거제를 시행했지만은 이렇게 과거제를 통해서 올라가는 관료들이 결국은 호족에 견제해서 왕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만큼의 힘을 행사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려의 과거제하고 조선의 과거제는 꽤 차이가 있었을 것 같고 그 음서제와 과거제로 비교했던 거 재미있는 유미의 분석이었고요. 이 분석이 내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더 큰 근본적인 두 나라의 체제, 국가 체제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빌미가 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면서 몇 가지 언급을 했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까 누가? 아니면 또 다른 비교를 계속해도 좋고. 관광학부 최윤 씨는 또 다른 비교 발표해도 될까요? 네. 저는 고려 시대는 대외적으로 무역도 많이 하고 약간 또 침략 같은 거나 이런 게 조선에 비해서 많았기 때문에 대외 활동이 굉장히 많았다면 조선은 그에 비해서 그 상권이나 이런 것도 고려에 비해서는 확실히 많이 죽었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그만큼 대외적으로 개방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 안에서 당쟁 싸움이나 이런 게 더 많이 일어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신이 아주 중요하고 우리가 좀 간과할 수 있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두 나라의 특징을 윤신이가 잘 설명한 것 같아요. 고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였다라고. 그 개방의 한 지표가 국제 교류, 그래서 무역 같은 것들이 바다를 이용한 그런 루트들이 상업이 굉장히 활발했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자주 얘기하는 것이 코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기원이 그 시대에 고려라고 하는 이 국가가 한반도 바깥으로 저쪽 유럽 지역 혹은 중동 지역으로다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오늘날까지 그 흔적이 우리의 이름이 코리아라고 이렇게 남게 되는 그 토대는 고려시대에 윤신이가 얘기했던 활발한 교역, 개방성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거기에 반해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중국을 더 사대하고
그리고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그런 활발함, 개방보다는 엄숙함, 또 법도 뭐 이와 같은 사회를 지향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상업을 하는 사람들을 고려시대 때보다 어떻게 보면 더 천시를 했고, 문자 읽는 선비만이 최고로 여겼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성의 지위도, 고려시대 때 여성의 지위, 남성과 여성, 자녀로서는 거의 동등하게 이렇게 사회적 신분을 유지했던 여성의 지위가 여필 종부, 남성의 아래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회적 변화도 사실은 고대 시대 이후로 줄구장창이 그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조선 시대에 넘어오면서 유교적인 사고 방식이 지금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이와 같은, 오늘 현대에도 여겨지는 그와 같은 일의 변화에는 조선 성리학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면에서 고려에 비해서 조선은 좀 더 폐쇄적인 사회, 국제 질서를 읽어내면서 치고 나가기보다는 국제 질서에 대해서 중국만 바라보면서 조금은 다분히 어두웠던, 그래서 임진난도 당하고 결과적으로, 그리고 또 결과적으로 일제강점기도 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윤신이가 얘기했던 그 같은 폐쇄성, 우물한 개구리의 성격, 좀 약간 비판적으로 얘기하자면 그런 면모가 적지 않았다는 얘기도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발표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 가지만 더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역사책 배웠을 때 그런 기억이 있을 거예요. 고려는 우리가 고려 사회를 이렇게도 묘사를 해요. 고려 귀족제 사회, 고려 호족제 사회라고 하는 정체를 이렇게 붙여서 얘기해. 고려 불교 왕국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귀족제, 호족제 국가라는 표현을 써요. 다시 얘기하죠. 앞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왕권이 이 귀족들을 확연히 누르게끔, 처음 출발할 때부터 왕건이 여러 호족들과 안정적인 정권을 만들기 위해서 혼인 정책을 펼쳤다는 것 자체가 확고하게 출발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고, 그렇게 당대는 호족 관계를 잘 하기 때문에 쉬운 나라 건국, 아주 쉽게 어렵지 않게 나라를 세웠다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는 끊임없는 반복, 왕시성의 왕가도 너무 많고 친인척, 왕족이라 불려줄 수 있는 세력들이 호족의 이름으로 너무 많아진 것이 결국 고려 사회에 끊임없는, 그것이 활발함과 화려함의 긍정적인 동력도 되지만 왕권과 안정적인 어쨌든 이런 국가 경영에는 늘 호족들의 어떤 힘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면모도 있었다. 그래서 고려를 귀족사회, 호족제 사회라고 얘기한다고 한다면, 조선은 어떤 사회라고 얘기하죠? 어떤 국가라고 얘기하죠? 종교 말고 조선 관료제 사회, 관료제 왕국, 사대부 국가라는 표현을 써요. 조선은. 고려시대 때는 호족하고 왕권의 견제 관계였다고 한다면 조선시대는 왕하고 관료하고의 견제 관계였어요. 관료들의 행정 편의주의, 관료들의 편의에 의해서 국가 정책을 펼친다. 요즘 시대도 그런 크리틱을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날 때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관료의 힘들이 꽤 세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때 과거를 통해서 올라오고 유교를 숭상했던 조선시대 때는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조선왕조실록이 왜 유네스코로 명조 청조실록에 비해서 등재되었는가요? 관료의 힘이 셌기 때문에, 사관의 힘이 셌기 때문에, 왕이 다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없을 만큼 체크 앤 밸런스, 그것이 두 나라의 큰 차이였고요. 이런 두 나라의 큰 차이가 조선시대를 설명하고,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런 얘기까지 한다고요. 이성계가 나라를 만들었는가요? 정도전이 나라를 만들었는가요?
얼굴마담은 이성계인데 너무 재미있게 단순하게 얘기했지만 이거보다는 복잡합니다. 그렇지만 쉽게 얘기하면 얼굴마담은 왕은 이성계지만 실권은 정도준이 관료가 유교적 이념으로 우리 갑니다라고 얘기했던 유교적 이념이랑 이데올로기를 꽉 잡고 있었던 관료가 전문가 집단이 사실은 조선을 개국했다라고도 얘기하는 것이 타당한 설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 고려 말 조선 유교가 등장하기 전에 고려 사회에도 유교 4대부라고 하는 집단이 났고 그 중에 옹곤파는 정문주를 대표하는 옹곤파는 고려 안에서의 개혁을 지지했다고 한다면 강경파 정도전은 역성혁명, 새로운 국가를 얘기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고려 말에 일어나고 있었지만 조선에 넘어와 가지고 꽃을 피게 되었고 이것이 순기능으로 작용할 때는 좋은 군주와 좋은 관료가 만났을 때는 세종시대와 같은 꽃을 피는 그런 역사를 만들기도 하고 이것이 이제 그 세조나 태종과 같이 왕권이 셌을 때는 관료제가 위축이 되고 그렇지만 왕권은 강화되고 반면에 또 왕권이 약화될 때는 관료제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지나친 당파의 갈등 내지는 세도 정치와 같은 이런 국가의 권력을 갖다가 와해시키는 그런 현상으로도 가는 이제 여러 가지 면모가 조선 사회의 특징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조선을 오늘 우리 강사님들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첫 번째 강사님은 아주 재미있는 접근을 해 주셨어요. 고다현 강사님 우리 초대하겠습니다. 네, 다현을 지금 통해서 발표하면 될까요? 잠깐 내가 화면 공유하고 네, 자, 여러분 화면 보이시나요? 자, 고 강사님 소개하고 왜 이런 기획을 했는지 간단한 취지 좀 얘기해 준 다음에 큐레이터 고다현 큐레이터로서 발표해 주세요. 제가 먼저 조선 역병에 맞서다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실제로 본 작품 테마전 중에 조선의 그 역병에 관한 테마전을 실제로 보고 나서 코로나19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조선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이겨냈으니까 우리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응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취지로 조선 역병에 맞서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다현이의 잠깐 그 인트로 멘트를 통해서도 역사가 암기 과목만이 아니라는 거 충분히 설명됐지요. 역사를 왜 배우는가? 오늘 우리 시대의 적용점 교훈을 얻기 위해서 이런 얘기가 충분히 설명됐지요. 역사는 살아있는 이야기지 죽은 시험을 치르기 위한 그 정도의 학문이 아니라는 얘기가 다현이의 이 기획 의도 속에서 우리에게 충분히 전달됐지요. 우리 수업은 대학생답게 이런 수업을 하는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강사님 만나보겠습니다. 진행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인류는 오랜 세월 동안 전염병으로 크게 고통받았고 많은 인명이 희생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인류는 지혜를 모아 전염병 하나하나를 극복해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조선시대 사람들이 전염병을 어떻게 이겨왔는지를 조명한 테마전 조선 역병에 맞서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의 선조들은 크게 유행하여 많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전염병을 역병이라 했습니다. 조선 전기에는 모기로부터 옮겨지는 학질과 수인성 세균인 이질 등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선시대의 가장 무서운 역병에는 두창, 민간에서 마마라고 불리던 천연두와 홍역을 치르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홍역,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에 유행하기 시작했던 콜레라 등이 있었습니다. 그럼 더 자세하게는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이 작품은
1774년 현직 관리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별시험 둥준시의 문과 합격자 18명을 기념하여 제작한 초상화첩 둥준시 무가도 상첩입니다. 혹시 이 그림에서 무엇이 가장 눈에 띄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얼굴의 흉터입니다. 이 그림에는 김상무 등 세 사람의 초상화에 두 창의 흉터가 보입니다. 이처럼 18명 중 3명에게 흉터가 있을 만큼 조선시대 두 창은 만연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시게 될 작품은 1625년 3월 정경세가 두 창에 걸려 죽은 장남 정심을 애도하며 지은 제문이 담긴 시문집 우복집입니다. 집안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정심은 10차례 과거에 급제한 뛰어난 인재였습니다. 이러한 정심이 29살에 춘추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두 창에 걸려 죽었으니 아버지의 슬픔이 어찌 크지 않겠습니까? 정경세는 제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장을 칼로 쪼개는 것만 같다라고 슬퍼했습니다. 더욱이 정심이 죽기 하루 전에 정심의 아내가 고향집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 두 창은 참으로 많은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한 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정부는 이러한 전염병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궁금하시죠? 과학적 지식이 없었던 조선시대에는 역병의 원인을 하늘 품은 귀신들 때문이라고 해서 각 고을에 있는 여단에서 전염병이 물러가기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또한 먹을 것과 의약품을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 눈앞에 바로 보이는 작품인 신장벽 음방은 1613년 광해군의 명으로 허준이 편찬한 의서입니다. 1612년부터 1628년까지 조선 전역을 휩쓴 오역에 대해 호주는 전염병의 원인으로 자연의 변화와 청결하지 못한 환경, 청렴하지 못한 정치를 뽑았습니다. 결국 전염병을 그치게 하는 것은 통치자의 반성과 함께 공동체가 고통을 분담하여 대처하는 인술이 필요함을 역설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시게 될 작품은 강명길이 종조의 명을 받아 편찬한 종합의서인 제중신편입니다. 동의보감 이후 발전된 의학과 민간의 임상 경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표준의서로 제시하여 민간 의료를 지원하고자 한 정조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 보이는 흉년과 가난으로 버려진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반포한 법령집인 자율전칙 또한 정조의 명을 받아 1783년 편찬되었습니다. 이렇듯 두 작품을 통해 전염병의 공포를 약자에 대한 옹호와 공동체의 의식으로 극복하고자 한 조선 정부의 노력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선 정부가 아닌 민간에서는 어떻게 역병을 이겨냈을까요? 그리고 민간에서의 역병을 이겨내는 방법은 조선 정부의 역병 극복 방법과 어떻게 다를까요? 궁금하시다면 제 설명을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조선 정부와 민간에서 역병을 이겨내는 방법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작품인 무녀내력은 20세기 전반 만마신을 쫓는 곳을 그린 그림입니다. 또한 이 그림에서는 호구거리를 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호구거리란 두 창에 걸린 지 13일째 되는 날 마마신을 공손하게 돌려보내며 행하는 굿을 말합니다. 이렇듯 민간에서는 조선시대 내내 위협적이었던 두 창을 고귀한 신으로 받아들여 신앙으로 역병을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작품 또한 신앙으로 역병을 이겨내고자 했던 조선 백성들의 염원처럼 전란과 역병 같은 국가적 재앙에서 모든 병과 고통에서 중생들을 구하는 부처인 속조약사열의 자성입니다. 이처럼 조선 백성들은 종교와 신앙으로 역병을 이겨내고자 했습니다. 이 점에서 조선 정부와 조선 백성들의 역병을 이겨내는 방법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시게 될 작품은 이종인이 중국 의사들의 이론 체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사용하기 쉽게 편찬한 중두법에 관한에서 시종 통편입니다. 이 의서를 통해 그전까지 사용되던 두창의 치료법인 사람에게서 두드러기를 뽑아 면역력을 생기게 하는 인두법의 한계를 소의 두창고름을 이용한 종두법을 통해 극복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 전염병은 조선 정부와 조선 백성들에게 커다란 공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선조들은 참혹한 역병 속에서도 삶을 이어왔고 결국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선조들의 의지와 지혜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도 선조들처럼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이 전시가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며 이상 국립중앙박물관 큐레이터 고다연이었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리지 않은 많은 작품들도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선조들의 지혜를 몸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큐레이터님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고다인 큐레이터의 발표를 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급할 수 있는 피드백이라든지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요? 디자인 영상학부 한윤아 발표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코로나로 고생하는 이 시기에 꼭 필요한 주제로 발표해 주셔서 흥미롭게 발표를 들었고, 조선시대에는 정부와 민간에서 어떤 식으로 역병에 대해 생각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하갔는지 자세히 알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너 얘기에 대해서 나도 공감해. 우리가 역사를 배우면서 특별히 우리가 남경태 두 권의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저자의 역사 관점 설명했었을 때 저자는 역사를 시성을 가지고도 역사를 서술하려고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역사가 시간에 대한 학문, 과거라고 하는 시간에 대한 학문이기 때문에 이 역사를 배우는 우리는 시간, 시사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눈을 열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다현이는 오늘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이 시사성을 가지고 자기한테 과제에 어떤 시간이 왔었을 때 어떤 프로젝트를 연결할까 할 때 이 시사성을 내가 활용해서 뭔가 메시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 작은 역사가로서 아주 시의적절한, 이럴 땐 역사가 뭔가 역사적 사례를 가지고 힘을 줄 수 있고 뭔가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굉장히 필요하는 역사가의 책임일 수 있거든. 그런 역사가의 책임을 다현 큐레이터는 아주 적절하게 감당했다는 것이 이 글의 강점이 맞아요. 또 디자인 영상학부 박수진 사회복지학부 김지선. 박수진하고 사회복지 들어봐요. 일단 큐레이터라는 그런 신선한 주제를 가지고 접근한 게 좀 대단했던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 시대인 만큼 약간 전염병으로 얘기를 시작해서 흥미를 유발해가지고 집중력 있게 한 것 같아요. 맞았어. 두 가지 포인트.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잖아요. 이해는 돼. 여러분들의 거의 절대적인 99%의 경험은 학생이고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 뭔가 구체적으로 하려니까 1학년 3반, 2학년 7반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경험치가 그만큼 짧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건 상상력을 조금 더 가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코치가 욕심을 부리는 거잖아. 그랬을 때 수진이 얘기처럼 다현이는 항상 우리가 학교 안에서만 찾는 그 교사와 학생으로서, 선배와 후배로서 이 찬을 뛰어넘는 큐레이터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에서 우리 대학생들이 이런 강의를, 역사 강의를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우리한테 보여줬어. 이건 굉장히 창의적인 접근이야. 그치? 창의적인 접근이라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다현이가 제가 이런 전시회에 참여해본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강점으로 페이퍼를 쓰라고, 강점으로 답사를 다녀오라고 얘기 계속 하잖아요. 굳이 어려운 거, 내가 어려워서 쩔쩔 매는 걸 갖다 굳이 하지 않고도 내 지난 경험과 내가 지난 어떤 배움을 통해서 쌓아놨던 나의 노하우가 마침 이번 주제와 연결을 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다현이는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듣도 보지 못했던 그림이면 이런 굉장히 어렵게 읽혀질 수 있는 그런 테마인데 생각보다 여러분 어렵게 읽혀지지 않지 않았어? 그거는 이 친구가 이 내용을 소화했기 때문이야.
소화하지 않으면 이렇게 쉽게 읽혀질 수 있는 글을 모아내질 못해요. 그러면서 강점으로 일한 것이 맞아. 강점으로 중요한 것이. 그러면서 그 강점이 교과서의 범위 안에서 가둬주기보다 교과서를 안 읽고 대충 쓴 교육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어. 교과서를 안 읽고. 그건 불성실함이야. 근데 교과서에 구애받지 않고 교과서가 다루지 못한 그 범위까지도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비범함이야. 그건 창의적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다현이에게 그런 모습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얘기 나도 공감을 해. 한 친구만 더 들어볼까? 어문학부 신유미 발표하겠습니다. 네. 발표자님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혹시 국립중앙박물관 실제로 다녀오셨나요?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실시했던 전시이고 직접 봤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조금 곤란해진 게 사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10월 6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제로 특별전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제가 원래 한국사 탐방 이 주제로 다음 과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굉장히 곤란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신유미에게 제가 뭐 이제 곤란한 거는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같은 책을 읽어도 다른 포인트가 나오는 것처럼 같은 또 전시회지만 그 접근은 꼭 하나의 스테레오타입이 아닐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하잖아요. 앞에서 친구가 뭘 얘기했다고 해서 비슷한 생각했어요 해가지고 입을 닫지 말고 비슷한 생각이랄지라도 자기 입으로 표현해보라고. 그러면 같은 생각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표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수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유미의 곤란함을 유미가 어떻게 슬기롭게 또 극복해 가는지 그게 나는 관전 포인트 기대가 됩니다. 네, 이 글은 실제로 다녀온 것처럼 느껴졌고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굉장히 잘 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기억이 있고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글에는 힘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유미가 또 한 것이고 그건 100%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선생이 아니라 교수가 아니라 코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학생들은 나의 역할은 직접 뭘 매겨주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 동기부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짜보고 진짜 해보고 이런 경험을 대학에서 많이 하고 갈수록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서 더 뭔가 잘할 수 있고 노련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는 반면에 너무 친절한 부모 밑에서 너무 많은 것을 도와주는 부모 밑에서 나이가 들어도 그런 부분에서 좀 서투른 이런 자녀들을 볼 때가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친절하기, 너무 자상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것은 동기부여의 얘기로서도 다현이가 그걸 보여줬고 한 가지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다현이가 이게 그림에 대한 얘기고 두창에 있었다라든지 이런 그림이 좀 인터넷에 떠도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런 그림 같은 걸 작은 사진으로다가 요 발표 과제 속에 집어넣었다면 우리가 현장에서 큐레이터를 통해서 듣는 걸 갖다가 우리 이 보고서에서도 더 생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그 그림을 좀 붙였으면 페이지 조금 넘어가더라도 훨씬 더 우리에게 더 파워풀하게 전달되었을 것 같다는 그 부분은 좀 다현 씨 아쉬웠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번째 강사님 시간이 많이 갔지만 오늘 우리 다양한 접근에 그 프로젝트가 많았는데 시간이 너무 아쉬워요. 두 번째 강사님도 특이합니다. 자, 이렇게 합시다. 지금 시간이 그 12분 남아가지고 발표를 풀로다가 발표를 하는 것보다 몇몇 그 교육 프로젝트에 대한 사례로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면서 좀 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그런 방식으로 남은 시간은 좀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발표를 하고 답도 그 질문도 받지 못하는 그런 형식보다는 좀 그렇게. 자, 요번에 요 얘기도 한번 발표할 시간을 드리지 못해서 너무 미안한데, 효원이 김효원 효원이 네, 어디 교수님. 계세요? 여기요. 그래. 효원이 지금 졸고 있었어요? 아니요, 그 음소거 버튼 찾고 있었습니다. 농담했어. 그래, 여기 교수님만 계시고 코치님만 계셔요. 아, 네, 코치님. 자, 블로그 구독자를 갖다 대상으로 하는 것은 뭐 유튜브, 블로그 뭐 다 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세도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세도 정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다. 근데 마침 김효원이 안동 김씨래. 난 이렇게 자기 이야기하고 역사 얘기를 갖다 자꾸만 접근시켜 보는 거 난 너무 좋아해. 내 집안의 얘기인 거야. 내 이름의 얘기인 거야. 근데 역사할 땐 따로 역사하고 내 이름과 내 이것과는 이렇게 왜 우리가 따로 있는 공부를 왜 그렇게 자꾸만 우리는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효원이가 그걸 연결시켰어. 난 이런 연결에 접근, 그 결과가 좋고 나쁘를 떠나가지고 이런 접근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효원이는 과제도 했지만은 내 집안의 이야기를 한번 내가 학술적으로도 정리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난 이건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랬을 때 자, 날씨 추워졌고 이게 블로그야. 블로그 형식으로다가 포맷도 잘했고 제가 안동 김씨거든요. 지인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너 안동 김씨냐? 그럼 꼭 레퍼토리에 세도 정치가 따라 나오고 그래서 세도 정치는 나한테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세도 정치에 대해서 나름대로 의미, 세도 정치라는 세도의 이 의미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부정적이지만 않지만 역사에서는 이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뭔가 아까 얘기했던 권력의 오남용의 대표적인 조선시대 사례가 되어버렸고 그중에 가장 효나 미안해 나쁜 사람들 안동 김씨로 역사에서 얘기할 때가 하는 거. 그러면서 차분하게 사실은 정조가 굉장히 형군이었고 정조로부터 가장 사랑을 받았던 관료 중에 한 사람이 김조순이야. 그리고 김조순 이 사람은 또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이런 역사가들의 얘기가 있어. 그렇지만 그의 영향력과 그 이후에는 이 집안이 조선을 말아먹었다라고 얘기할 만큼의 아까 조선 사회가 폐쇄적이라는 그것이 더 폐쇄적인 사회로 가게끔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잔잔한 얘기하면서 효원이도 굉장히 객관적이야. 요즘에 우리 정치인들 보게 되면 내로남불. 어쩌면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어. 우리 정치인들. 내로남불. 야당이 되었을 때 얘기하고 여당이 되었을 때 얘기가 왜 이렇게 달라. 이거는 지금 뭐 여당과 야당을 떠나가지고 다 똑같아. 왜 원칙을 지키고 철학을 지켜야 되는데 야당 됐을 때 얘기하고 여당 됐을 때 왜 이렇게 달라. 그런데 우리 효원이는 미래가 있어. 정치적으로 세도 정치가 조선의 멸망을 불렀다는 내 집안의 우에 대해서도 인정을 했어. 이건 너무 대단한 후손이야.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것이 가지고 있던 역기능들 그리고 왕권의 약화 역시도 국가 정책의 문란 뭐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여기까지 미쳤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도 나름대로는 나의 이야기에서 시작된 프로젝트 수행이었다라고 하는 어떤 재미있는 사례로 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진 오늘 안 나왔는가요? 사회복지 어진이 어진이 출석하지 않았군요. 근데 어진이 같은 경우 제가 또 한번 소개할게요. 어진이 같은 경우도
재미있는 관점이었어요. 사실 이번 주차 주제는 아니었는데 그렇지만 이 재미였었는데 대상이 누구죠? 이 강연의 대상이 누구예요? 흥선대원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선대원군. 난 이걸 창의적으로 생각해요. 인간이 짐승을 뛰어넘을 수 있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은 이야기꾼이 되기 시작했다. 그 이야기꾼이라고 하는 것은 꼭 현실에 있는 넌 픽션만이 아니라 픽션도 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흥성대원군의 이야기를 흥성대원군에게, 그래서 과거의 역사의 타임머신을 타고 가가지고 나는 이 강연을 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이 발상 자체가 창의적인 거예요. 꼭 교실이어야 되고 1학년 3반이어야 되고 대학생이어야 되고 오늘 여기서 만져지고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대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끼를 발휘하세요. 만화의 캐릭터일 수도 있고 또 동물과 이 역사 얘기를 대화할 수도 있고 의인화시킬 수도 있고 또 뭐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다 어떤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창의성도 여러분들 치고 나가 보세요. 그랬을 때 우리 어진이 같은 경우는 흥성대원군이 흥성대원군에게 해가지고요. 이 글은 흥선대원군을 위로하기 위한 다소 억지스러운 위로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이 친구가 흥선대원군을 진짜로 위로하고 싶구나 생각하면서 이 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자 대원군을 편하게 부른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대원군에 대한 얘기를 갖다 간단하면서도 이렇게 끌고 나가는 이런 부분들도 재미있는 접근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백성은 네. 성훈이도 아주 재밌는 얘기. 그러니까 나름대로 내가 재밌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여러분들이 이 프로젝트를 해야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진지하게 뭔가 유의미한 것으로다가 수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재미있게 자 우리 성훈이 같은 경우는 3분 카레, 노노, 3분 역사. 카피. 멋있지 않아요? 제목을 잡아보라고 했는데 성훈이는 이것이 이 내용이 잘 흘러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대상은 한국사 자격시험을 하는 그런 친구들한테 한국사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또 상황도 너무 인터레스팅해. 성훈이는 굉장히 끼가 많은 친구 이런 끼를 갖다가 살렸으면 좋겠어. 자, 따르릉. 네, 여보세요. 성훈아, 나 길동인데 물어볼 거 있어 전화했어. 일주일 후에 한국사 시험 보는데 그러니까 아마 여기서 길동이한테 성훈이는 역사의 지존, 역사하면 성훈이를 물어라라거나 어떤 이런 관계인 모양이지. 내가 준비하고 있지만 조선 6.25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 좀 알려줄 수 있어? 조선 6.25 여기 표현하여 그까지 것쯤이야. 뭐든지 다 물어봐.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백과사전인 거 너 알잖아. 이런 수준인 거야 우리 성훈이가. 이런 상상력이 우리의 공부를 더 흥미있게 만드는 거거든. 우리 지긋지긋하게 공부했던 그런 기억들이 너무 많잖아. 근데 성훈이는 이 끼를 가지고 그리고 또 글자도 표현해가지고 우리 눈에 싹 들어올 수 있게 고려해서 조선시대는 당시를 잘 모르겠어. 그런 거야. 아니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렇게 거야. 그럼 그런 이유로 조선이라는 이름이 사실 조선이 아니라 그 이름이 화령이라는 나라도 될 수 있었구나. 그랬어. 화령이 될 수도 있었어 이게. 근데 이게 조선이 된 거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디테일이고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 술술술 친구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을 기획할 때 정도전 물어봤어. 맞았어. 정도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정도전이 조선 경국전 맞았어. 그거 쓴 사람 맞지? 그래. 그래서 그거 쓴 사람 맞아. 그렇구나. 너무 고마워. 시험 잘 볼 수 있겠어? 여러분 독특하지? 다현아 독특해? 안 독특해?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실 경험밖에 없는 우리 선수들이지만은 우리의 지난 배움을 다시 이렇게 성찰해보고 여러분이 다시 비벼보면은
여러분들의 그 지난 학업의 결과물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작지 않은 경험이었다. 주의식 교육에, 암기식 공부에, 시험 위주의 한계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도 있지만 그걸 다시 여러분들이 잘 성찰 반추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더 멋진 아이디어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또한 거기 있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난 또 성훈이 이걸 보면서 정말 3분 카레 노노 3분 역사 그러면서 이 대화식으로 친구에게 접근했던 것도 너무 재밌게 했고 재밌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해준 거 너무 고맙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유산 답사도 무척 기대가 되니까 마지막까지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수업 여기서 마칠까 하는데 다른 어떤 질문이나 뭐 문의사항 있을까요? 오케이. 고은이 얘기 나 잘 들을 거예요. 자경이 얘기랑.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